그러면 그동안에 심전생리학에서 두통의 원인은 뭐라 그래요? 뇌 속에 산소 부족이 두통의 원인이다 그러죠. 그럼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은 거와 두통의 차이점은 뭐냐? 산소 부족이 심하냐 적으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 심할수록 두통이 오고 산소가 완전히 결핍되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자, 모두가 공감하죠.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잡아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진 경우, 그러니까 산도가 높으면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고 하면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백신을 맞고 두통이 왔다. 그러면 두통의 직접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근데 혈액 공급이 안 됐다. 혈액 공급은 왜 안 됐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왜 막혔을까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늘 강의를 하면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을 우리가 다 뚫렸을 때 백이 다 뚫렸을 때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혈전 어혈은 누구나 다 생겨요. 그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의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품어질 정도가 되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게 혈전인데 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백신을 맞기 전에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막혀 있는 곳은 산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부분이 있고 피의 유속이 빠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의 유속이 이미 느려서 산도가 높은데 산을 조금 더 보태주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서 혈전이 응고되는 속도가 또 빠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하나 참고하셔야 되고,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은 사람,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도를 갖다 더 보태주면 어때요?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나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안 나는 게 바로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를 생각하면 어때요? 아토피, 또 두드러기, 이런 건 어때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심전생리학은 이렇게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이미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산도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더 높은 산을 넣어줘서 산도를 더 수치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 수치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흔히 이제 여러분들은 아나필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신 경직 같은 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전신 경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야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몸의 경직이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로 말하면 합선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려고 하면 산화작용으로 녹이기 전까지는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을 벗기는 게 산도 7이라고 가정을 하면, 백신을 맞기 전에 산도 한 6쯤 됐는데 백신을 맞고 2를 보태줬다. 그러면 어때요? 신경선의 피복이 산도가 7이 돼서 피복이 벗겨져서 녹으면 그게 비정상적 움직임,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아나필라스 같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직이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게, 몸에 경직되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전생리학에서 풀어보면은 우리가 백신 하나에서 그 산도가 높으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증세들을 발병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심전생리학에서 약산, 중산, 강산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간단해요. 약산은 산도가 이제 아주 약할 때, 그렇게 심전생리학에서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제가 산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려고 한번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1000가지고 5000가지고 10,000가지고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성분학이 발달한다고 하면. 왜냐고 하면은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쉽게 현대과학서부터 풀어봅시다. 우리가 혈액을 빼서 성분 검사를 하면 지금 현대학에서 2000가지, 3000가지 성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더워서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먼저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주에 원래 풍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가 요즘 백신 때문에 이렇게 하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강의를 뒤바뀌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풍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치아 때문에 이가 시리고 잇몸에 염증이 나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늘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이제 우리는 우리 인체 스스로 보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스스로 치료가 되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어혈만 나와주면 그 효과는 약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이 없다. 제대로만 하면은. 그래서 모르는 입장으로 보면 잇몸에 우리가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붓는다. 근데 붓으면 이게 염증일까? 그럼 염증이면 이게 항생제가 빠를까? 과연 우리가 사혈 방법, 심지어 생리학으로 접근하는 게 빠를까? 근데 저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적어도 치료 효능이 50배 이상은 우리 방법이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럴 거예요. 툭하면 이가 시리고 이가 솟아오르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이런 현상들이 출발은 외형상으로 나타나기는 우리가 치아 쪽에서 그런 질병이 왔지만, 치아 쪽에서 질병이 왔다고 여기가 문제였겠느냐? 출발점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2차 합병증으로 여기에 왔겠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혈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내가 딱 못 박아둘 일은, 우리가 사혈을 한다고 해서 치석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치석은 그 세균이 잘 잡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석은 치과에 가서 일단 긁어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치과를 계속 다녀도 잇몸에 염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자꾸 피가 나고 일이 시린 것이 아무리 해도 이거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사람. 또 두 번째는 치아가 다 망가져서 치조골에 인공뼈를 넣어야 되는데 인공뼈를 넣기만 하면 이것이 다 삭아서 없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아무리 염증을 치료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잇몸에 자꾸 염증이 이렇게 오래 생기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게 이제 심화되면 결국은 치주암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드러내다 보면 언어도 못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치주암이 처음부터 치주암으로 왔겠느냐? 이게 잇몸의 염증부터 시작해서 병이 갈수록 2, 3, 4, 5, 6, 7 이렇게 악화돼서 암으로 왔겠냐고 하면, 항상 병은 어떤 병도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되지 처음부터 큰 병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보면, 현대의학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 쉽게 해서 잇몸 염증하고 암하고는 다른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천 생리학으로 보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붓나, 또 치아 표면에 신경이 노출돼서 이가 시리나, 치주골이 녹아서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는 거라 원인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치아 주변의 말초모혈관이 막힌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져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병이 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가 시린 걸로 출발하다, 그 다음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다, 그 다음에 암이 오죠. 그러면 치아가 시릴 때 발로 우리가 사혈을 했어도 과연 염증까지 진화되고, 또 염증이 치료 안 돼서 끊임없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반복해서 먹다가 거가 암이 되면, 제 눈에 보면 항상 현대의학은 기존으로 보면 이게 진단 시각이 잘못된 게, 적은 병을 키워서 수술해놓고 의술을 발달했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화가 나면은 강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병이든지 병이 시작할 때 바로 하면은 의외로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 생리학이라고 하는 걸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할 거는 항상 적은 병 때, 그러니까 1에서 치료하면 2까지 갈 일 없고, 설령 2에서 치료해도 3까지 갈 일 없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병이든지 적은 병이 커서 큰 병이 된다. 이럴 때, 그럼 이런 병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근본적으로 오는 원인 자체를 모르면 그 원인을 치료해서 결과를 없애는 치료 효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의학은 제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병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 말 뜻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원인을 생리치를 1, 2, 3, 4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잇몸이 보니까 손으로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하니 부서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이 안이 아프고 통증도 오고 이도 시리고 차은 것도 뜨거운 것도 먹기가 예민해요. 그러면 염증이 있기 전에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은 건 결과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부은 게 원인이니까 염증이 우리가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염증이나 부은 건 결과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산도가 높지 않고는 우리 몸은 부을 수가 없어요. 또 혈질이 강산성화되기 전에는 주변 조직이나 치아의 신경 표면을 녹여서 이가 시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시리다든가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혈질이 강산성화됐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한 부분을 혈질을 강산성화시키려고 하면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돼야 돼요. 그럼 오래되려고 하면은 일단 혈관이 막혀야 되겠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혈전이 있어야 돼요. 어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내일은 어혈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인체에 골고루 분산되면 특별한 병이 없이 좀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모여버리면은 그 적은 어혈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요점 정리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화학 반응 물질이 달라지고 산도가 높을수록 난치병이 발생한다. 이 말을 하면은 사실 이 말기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것 갖고는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 표면이 녹으려고 하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부식시켜야 녹아요. 잇몸도 녹이려고 하면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염증인자거든요.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염증이 생긴 걸 염증이라고 하지 강산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시각이 없으면 산을 해독하려고 못하겠죠. 또 산도가 그 부위에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못 돈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피가 오랫동안 못 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양의 혈전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은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강산은 모든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을 응고시킨다. 녹이고 응고시킨다. 내가 이 말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의 이치와 생리 이치의 진단 시각 두 가지를 하필이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이가 흔들려가서 다 뺐는데 임플란트를 하라고 그러는데 뼈가 다 녹아서 임플란트 하려고 하면 인공뼈라도 덮어줘야 그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데 인공뼈를 넣어주면 녹아서 없어져요. 왜 녹아라면 녹았다 왜 녹았을까요? 산의 강산의 화학 반응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인정만 한다고 그러면은 39번, 18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놓고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지게 8번을 빼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상태에서 인공뼈를 심으면 이게 과연 녹겠느냐, 그대로 뼈로 굳어지겠느냐. 완벽하죠. 근데 이게 근본 원인, 산도가 높은 건 생각 안 하고 녹았으니까 인공뼈 넣고 거기다 자꾸 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다고 또 이 빼려고 하고 수술하려면 그냥 못 하잖아요. 또 마취하면 그 옆에 거 또 망가지고 마취하면 그 옆에 거 또 망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 전체를 잃는 이런 폐단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면 막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 그러면 이가 조금 시리고 이럴 때
39번하고 18번하고 여기만 빼보세요. 그 당장 그런 거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염증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잇몸이 염증이 생긴 데는 어때요? 그가 조금 이렇게 부르고 눌러보면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사구침이나 일구침이나 침 하나만 이렇게 똑 빼서 끝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놈으로 거기를 그 부은 자리를 대여섯 번 이렇게 찌르고 손으로 이렇게 훑고 훑어가지고 싹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 주겸 60% 식용유 40%에서 그놈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놈으로 양치질 해보세요. 그냥 한 번 하는 순간 늦어도 두 번 할 도막에 통증은 싹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유지가 돼야 그게 완치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은 그래요. 혈관이 왜 막혔을까요?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을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그러면 어때요? 이미 막힌 걸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뺀 뒤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새로운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해야 한 번 뚫어놓으니까 적어도 10년, 20년 유지가 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근본 원인 치료가 8번 신간혈이다. 이거를 제가 노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불러주는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버리면 치주암까지, 설암까지 악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가 아프고 힘들 때 조금 흔들릴 적에는 웬만큼 조금 흔들리는 거는 사열만 해도 얼마든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가벼울 적에는 거기 침으로 찌르고 피만 빼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우선 응급처치로 그 염증이 있는 부위, 부은 자리를 침으로 찔러서 손으로 이렇게 훑고 입으로 이렇게 압력을 강요해서 이렇게 빼서 벌어버리고 그 다음에 39번, 18번 하고 그 다음에 양치까지 식용유하고 가루소금하고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재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따지면 아마 저는 현대과학보다 50배는 저 치료 효능이 오래가고 간단하지 않을까. 그래 8번까지 완벽하게 빼놨다고 하면 절대 같은 병이 10년, 20년은 쉽게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오면 여러분 진통제 먹어도 잘 안 듣죠. 그럼 진통제, 항생제를 먹는 게 염증이 치료가 빠르겠느냐? 사열이 빠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사열하는 게 염증, 통증이 오는 게 치료가 빨리 될 거냐? 항생제 먹는 게 치료가 빨리 될 거냐?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항생제의 약성도 흐르는 피에 섞여 돌지 혈관이 막힌 데는 항생제의 약성이 환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데 피해만 많이 주고 정작 염증이 있는 곳에는 염증이 있는 곳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곳이기 때문에 항생제 성분이 염증이 있는 곳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어혈을 싹 빼버리면 통증은 지금 왜 유발한다고 설명하죠. 쉽게 해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이면 시린 걸로 나타나고 체세포에 잇몸에 있는 그 세포의 피막을 녹여버리면 그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산이 염증인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여유 있으면 강산해독제 먹고 단 한 번에서 어혈만 나와도 그 한 번으로서 통증이 이가 아파서 발발 기다가도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빠르면 한 번, 늦어도 두 번, 세 번 이내에 통증은 거의 뭐 99% 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여기만 빼도 2, 3년은 유지가 될 거고 8번까지 빼준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쉽게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점 정리해 보면 치아에 오는 모든 병은 치아 쪽에서 발생을 했지만 그런 원인 제공은 8번 신간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여기에서 나타났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치료한다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뽑게 되면 손을 대면 될수록 그 부위는 산도가 높으니까 옆이 계속 망가져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치아가 어느 만큼 망가져서 그놈 하나만 손보고 그 옆에 건 손을 안 대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치과에 가기 전에 미리 딱 빼고 가면 한 번에 딱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한다고 하면 실제 치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해보면
좀 이렇게 치아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흔들릴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흔들리는 부위에 거기를 1차적으로 좀 힘은 들어요. 아프고. 침 하나만 빼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피부가 정상이 아닌 부분을 이렇게 콕콕 찔러서 피를 빼주고 39번하고 18번을 빼줘라. 그리고 재발을 막는 거는 8번을 빼줘라. 그리고 잇몸이 염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식용유 40, 가루주겸 60 이렇게 비율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양치질을 해주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하면 염분은 피부 깊숙이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고 식용유 기름은 그걸 감싸가지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안에 염증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걸 해보면은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그걸 양치질하면 어때요? 세면대에 기름이 있으니까 끈적끈적 붓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수할 때 그 저기에다 비누에서 이렇게 싹싹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준다고 하면은 치아 망가뜨려가지고 하나하나 해놨다가 보면 비용 감당하기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리하면 치아는 신장과 간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 치아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 보존을 하고 싶으면 8번을 빼라. 여러분들이 치아를 오래 보존하고 싶으면 근본적으로 8번을 빼고 그 다음에 39번, 18번을 빼줘라.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얼굴 쪽에는 사혈하려고 하면 많이 꺼리잖아요. 예. 왜냐하면 남들한테 이제 보여주면 무신 이제 대인 관계할 때 좀 이렇게 꺼리는데 요즘에는 주 5일 근무고 이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빼고 월요일 날 되면 그 자국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래요. 사혈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장기가 뱃속 안에 있지만 자기 뱃속 안에 자신의 장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사혈 자욱으로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9번이나 18번은 사혈을 했는데 사혈자리가 누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건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혈 부리가 검고 푸른색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건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사혈을 하면은 누렇거나 검푸른 병, 심하면 수포가 이제 빈혈이 있을 정도로 혈질이 강상이 산도가 이렇게 강산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오래 흉터로 남을 것 같은데 사혈이 딱 끝나고 나면은 절대 흉터는 안 남는 게 정상이에요. 사혈을 하다가 어혈을 완전히 안 빼고 멈추면 그게 좀 흉터가 오래 갈 수 있지만 얼굴은 비교적 다른 데보다 세수할 때 이렇게 마사지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자욱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사혈을 해보면 처음 한 번 할 때 이렇게 누런 빛이나 푸른 빛이 우리가 10개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할 적에는 한 6개 정도, 또 세 번째 할 적에는 4개 정도. 그래갖고 이게 5, 6번 이렇게 사혈하고 그러면 그 뒤에는 자세히 봐야 자욱을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 같은 거, 선크림 같은 거나 이렇게 파운데이션 이렇게 탁탁 이렇게 바르면은 웬만한 거 캄프라치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라 여러분들이 외출하기도 좀 힘들고 이럴 때 얼굴 사혈하는 사혈점 미리 해두시면 코로나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왜냐, 이왕 얼굴에 손댈 때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비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콧물 많이 나오고 꽃가루만 마셔도 진번이 찐디기 때문에 콧물 나오고 질질 흘리는 사람, 아, 이참에 47번도 해주고 풍치열도 해주고 18번도 해줬다. 그러면 이걸 해줌으로써 이도 좋아지고 비염도 없어지고 또 여기다 4번 18번 해주면 어때요? 감기 예방까지 되겠죠. 그러면 감기 예방만 될 거냐? 특히 여성이라고 하면 얼굴에 주름이 쉽게 안 생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이 쪄서 목이 이렇게 굵은 사람들 그거를 사혈해서 목을 가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해 안 갈 거예요. 근데 제 논리를 잘 들어보면 신장 기능 저하는 살을 찌게 한다. 비만의 원인 제공이고 배가 나오는 거는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 소리를 잘하잖아요. 이 말을 역으로 품으면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살이 빠져야 정상이고 또 간 기능이 회복되면 나왔던 배가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이 월등하게 굵어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쪽에 어혈이 먼저 쌓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번
9번, 53번을 빼주면 목이 굵기가 가늘어지는 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거냐? 당연히 다시 가늘어지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얼굴은 땡겨서 주름을 다 없애는데 목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참에 코로나 예방도 위해서 4번, 18번, 32번 빼주면 목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이 가능할 거냐? 목 주름도 없애고 코로나 감염되는 것도 많이 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것도 예방하는 것도 4번, 18번을 일단 기존의 사일정으로 하고 가래가 많다 싶으면 32번,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47번. 요것이 여기만 빼준다고 하면은 웬만한 환경에서는 감기 자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놈이 커져서 병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걸 빼주면은 목 주름도 안 생기고, 그러면 39번, 18번, 47번을 빼주면 얼굴 주름을 예방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되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턱선이 이렇게 원형을 둥그름하죠. 반달처럼 대부분. 그게 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외형적으로 진단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8번하고 지금 내가 얘기한 39번하고 18번을 빼주면 턱선이 V라인으로 돌아올 거냐? 당연히 돌아와야 정상이죠. 그게 생리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참 때로는 마음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이 사회요법의 강사 교육을 마친 사람들까지는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내가 뚜렷한 얘기 안 해도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묻는 게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맞지 말라 소리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요점 정리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요점 정리를 분명히 제가 해드리는 건 그래요. 제가 현대의학을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잃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게 안전해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보면 맞는 게 안전한데, 맞고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 부작용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면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면 그걸 스스로 풀을 수 있는 걸 제안해 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을 할 때 강산이 배출돼서 그 강산이 산화작용이 지금 피부를 녹여버리면 그게 신장염, 젊은 애들이 염증에서 그 사망에 이르고, 또 혈관이 터져버리고 하는 거고, 또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면 여러 합병증이 난다고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산을 해독하든가, 만드는 과정에서 산을 세척을 해서 산도를 떨어뜨리든가, 또 맞는 사람은 부작용이 줄이려고 하면 어때요? 강산을 해독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강산 해독제 거시기를 아침, 점심, 저녁 한 술까지 3번 해서 3일만 먹어주면은 딱 백신을 맞은 자리, 그 자리만 좀 뻐근할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들어갈 적에는 여기가 산도가 높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그 주변에 혈전이 응고되기 때문에 그게 풀어질 때까지 상당히 뻐근하고 아플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 이치를 알았다가 하면 응고된 건 뭘까요? 혈전이죠. 백신을 맞는 동안에 그랬다고 그러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려서 빼내버리면 되죠. 그 자리 이렇게 딱 빼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아문 다음에 맞고 나서 적어도 5일만 지나서 빼버리면은 그것까지도 문제될 거 없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도 이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별 차도가 없을 정도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리학을 이렇게 배우면, 나도 제일 무서운 게 그래. 내가 솔직하게 툭툭 그냥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TV에서 나오는 게. 미국에는 지금 공무원이나 이렇게 대중적으로 하는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으면은 출근을 못하게 하자. 그리고 출근을 백신을 맞기 싫으면 항체가 생겼다는 걸 증명해야만이 일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거든요. 뭐냐, 맞은 사람이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공짜로 놔줘도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모두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맞고도 부작용을 안 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섣부르게 얘기하면 장사하려고 그런다고 막 벌떼처럼 나와서 공격할까 무섭고, 저도 제 이미지 버릴까봐
쉽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 말끝에 밤낮 얘기하면 강산해독제, 중산해독제, 약산해독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얘기하는 건 강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 이미 답 나왔지 않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화학 반응의 이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를 잘 귀담아 들으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백신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린다는 거라. 그럼 이럴 때 누군가 나서서 부작용이 안 나는 획기적으로 제가 장담하면 이런 얘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 3일만 강산을 해독하면서 맞으면 과연 부작용이 나는 사람들을 몇 프로 정도나 줄일 수 있을까? 적어도 97, 8%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이게 보급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를 아셔야 되냐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신을 맞으면서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고 또 여러 조직을 녹여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물질이 응고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뇌혈관이 막히면 치매, 뇌경색, 또 많은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따려고 부모한테 가면 심장마비, 돌연사,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해결책은 뭘까요? 이미 그 백신으로서 응고된 혈전을 불려서 빼내는 거. 그러면 우리 한 몸에서도 어느 부위가 더 많이 응고되고 어느 부위가 더 적게 응고됐을 거냐.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강의해 준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제가 밤낮 얘기하면 우리 인체 말초 모세혈관이 혈관이 많이 막힌 데가 있고 혈관이 적게 막힌 데가 있다. 혈관이 많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데는 산도가 높고 피의 유속이 빠른 데는 산도가 낮다.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산도 6에서 응고된다고 합시다. 백신을 맞기 전에 5였어요. 근데 백신으로 인해서 1만 더 보태줘도 거기서 응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막힌 데 가서 더 막히게 해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안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평소에 협심증이나 이렇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리 혈전을 좀 불려가지고 5번, 30번, 8번 빼고 백신 맞는다고 하면 예방할 수도 있고 받고 바로 적이 되면 미리 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백신 하면 뭔가 그게 큰 게 아는데 이거 다른 각도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풍치도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또 잇몸이 붓는 것도 강산이 원인 물질. 이가 시린 것, 신경선의 피복을 녹인 것도 강산이 원인 물질이다. 근데 강산이 되려고 하면 혈관이 막혀야 되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중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피를 못 던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한 몸이라도 피의 유속이 느린데 빠른데 산도가 높은데 낮은 데가 있는데 일부 산도를 높여주는 행위로 여러 가지 튼튼만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듣는다고 하면 어때요? 해결책 이미 다 제시해 준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미리 빼주던가 조금 상태가 거기 안 좋으면 그때라도 빼주던가 산의 화학 반응이 여러 질병을 일으키면 산을 해독해 버리던가. 근데 주사를 이제 맞을 때는 이제 들어갈 적에는 밀도가 높은 산이 들어가면서 그 순간 응고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퍼질 정도 되는 거는 강산 해독제가 다 해결이 되지만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응고시킨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불려가지고 빼내버리면 해결한다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그래도 백신은 피해를 좀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은 제 이론대로라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맞고도 부작용을 최소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시를 해준 거고. 근데 실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미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마음속으로 인정만 한다고 그러면 백신을 맞는 거는 왜냐. 그건 유기농법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심천생리학은 유기농법이고 현대의학은 농약농법이거든요. 우리가 농사도 그동안에 농약농법으로 다 가다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유기농법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체 건강관리도 농약농법이냐 유기농법이냐 차이는 그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유기농법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예방도 하고 사전에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일 첫 강의 때 해준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치료할 때 쓰는 약이 뭐냐. 그 바이러스 죽이는 약 쓰지 않느냐.
그럼 죽이는 약이 뭐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지구상에 160만 종류가 되는 모든 생명체의 주 구성 물질은 지방 단백질이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면 화학 반응으로 물질을 바꿔야 변형을 일으켜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단백질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놈이 그 생명체의 주 구성 성분이 지방 단백질이니까 그걸 화학 반응으로 응고시키는 양리기나 녹이는 기능이 아니면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고시키는 기능이 과연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응고시켜서 죽이겠느냐? 특정 한 종류만 응고시켜서 죽이겠느냐?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도 동시에 응고시켜갖고 혈전이 생기겠느냐 하면은 당연하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 당연히 증명 안 돼요. 기존의 학문 갖고는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밤낮 그러잖아요. 중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응고시킨 게 어혈이다. 근데 중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시로 보면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가 이게 중산이다. 근데 중산을 하나만 놓고 성분 검사하면 그게 중산이에요.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 이거 따로따로 그러면 중산인데 그걸 우유에다 넣고 우유가 응고된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중산이 성분으로 잡히는 거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 가지고 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말초 모혈관을 100으로 볼 때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한 85%나 막혀있는 사람한테 5%만 응고시켜도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겠죠. 근데 재수없이 이게 심장 쪽이나 뇌 쪽으로 가면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자꾸 이걸 공격적으로 듣지 말고 아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싶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책을 내주지 않냐. 그럼 해결책을 내가 오늘 얘기해 준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 백신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관계에서 이게 산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걸 어때요? 산의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에 반응하면 위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빛으로 모아보고 그게 반응을 안 하면 온도로 해보고 또 온도 갖고 안 되면 산소 밀도를 한쪽만 높이 하면 그쪽으로 옮겨간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그냥 영양분만 보충해서 그놈을 갖다가 죽이든지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놔주면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이미 그걸 몰라서 그 산을 그대로 넣어줘서 혈액에 응고되고 녹여서 병이 온다고 하면 산을 해독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산의 종류를 내가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로 크게 나눠봤더니 약산, 중산, 강산,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모든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강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그럼 어때요? 미리 강산 해독제 거시기를 좀 하루 3번씩 먹고 사혈하면 여러분들이 부작용 내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제가 국제적으로 보면 이걸 안 맞으려고 피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요점 정리해드리면은 이게 항생제,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아주 많이 먹은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길 겁니다. 왜냐? 항체라고 하는 게 장 속에서 있는 생명체가 혈액으로 옮겨온 게 항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해결하는 건 뭐냐면 항체 자체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항체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고 8번을 빼간 게 2, 3, 8번을 빼주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적게 먹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적은 백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백신을 굳이 안 먹어도 가래의 농도가 묽은 사람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지금 무증상자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경을 사전에 사료해서 미리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 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해서 모두가 건강에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모두가 지금 백신을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현격하게 누가 좀 나서서 해준다면 근데 이게 내가 나서버리면 어떨까요? 또 안 좋은 수는 저는 그래요. 산속에서 저 솔직한 얘기로 밥 먹고 살 만큼 살거든요. 굳이 이거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현대학의 그 모순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말꼬리 무너지게 늘어지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학문이나 지혜나 깨우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스스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나 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인간은 지지구지 지가 하고 지가 죽지 남이 죽이는 일 없다. 그래서 진리,
자연의 생리이치, 화학 반응의 이치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 듣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가. 뉴스 보니까 앞으로 백신의 종류를 여러 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결국은 160만 종류나 되는 그 미생물 중에 결국에 그거 몇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의 다양성 확보. 무슨 얘기냐? 유익균의 다양성 확보,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 확보라고 하는 걸 제가 늘상 자주 하는 말이죠.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봐라. 우기 때 빗물이 고여 있다가 건기 때 말라붙으면 거기에 물고기 쑥 죽은 것들 엄청 많은데 그 물 모든 동물들이 와서 다 먹어도 그놈들이 질병 걸려도 죽는 걸 지금 사람같이 이렇게 많이 죽더냐. 이 항체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고 대상에 대한 진화는 상호 진화 발전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지 나름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면 그놈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체도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돌연변이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항체도 돌연변이로 나와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동물이 멸종되지 않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백사장의 모래 하나를 보고 재원을 재고 그게 전부인 듯 착각하지 말고 전체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돼서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상호 진화 발전한다는 그 원리를 깨우치면 지금같이 그렇게 두려울 필요도 없고 지금같이 편중되게 모든 걸 세균이나 바이러스면 농약 뿌리듯이 그냥 다 죽이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져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취약한 어떻게 보면 인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우리가 동물보다 월등히 떨어진 거는 모든 걸 죽이는 쪽으로만 접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새내겨 봐서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달라서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감염되고도 안 죽고 우리는 그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쉽게 죽는가 원인이 뭘까도 한번 되새겨 보고요. 예,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주에 봐요. 풍치 많은 도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외출 못할 때 얼굴 이렇게 사열해주면 만약에 2, 3번 빼주면 얼굴에 기미도 없어집니다. 검버섯도 없어집니다. 여드름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주름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참에 얼굴 사열하는 거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그리고 풍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39번, 18번 사열해주고 재발 막기 위해서 우리가 8번 빼주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비염기가 있으면 47번 추가, 기존은 4번, 18번, 가래가 많으면 32번.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해서 해준다고 해도 얻어지는 게 아주 많을 겁니다. 예,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봐요.